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단어 demand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가요,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흥미로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다 보면 demand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어떨 때는 요구라고 해석하고 또 어떨 때는 수요라고 해석하잖아요. 맞아요. 경제 뉴스에서도 들리고 누가 막 강력하게 뭔가를 원할 때도 쓰이고 이게 대체 뭐지? 싶을 때가 많죠. 이 두 가지 뜻 대체 어떻게 구분해서 써야 할까요? 자, 이 헷갈리는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demand라는 단어가 마치 두 개의 다른 인격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진 단어라고 상상하는 거죠. 하나는 시장을 보는 경제적인 얼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향하는 개인적인 얼굴. 이렇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얼굴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시장에서 쓰는 경제적인 얼굴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관련 기사나 경제 뉴스 볼 때 흔히 만나는 바로 그 디맨드 말이에요. 경제 이야기할 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바로 supply and demand, 공급과 수요입니다. 시장에서 물건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하는 뭐랄까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죠. The price depends on supply and demand.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정말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말할 때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바로 in demand입니다. 특히 in high demand나 in great demand 이렇게 쓰면요. 이게 그냥 수요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인기가 많아서 너도 나도 다 원한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experienced engineers are always in demand. 경력 있는 엔지니어는 항상 인기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요. 어떤 특정 기술이나 직업이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소위 말하는 몸값이 높은지를 표현할 때 정말 딱 좋은 표현이죠. 자, 이렇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in high demand, 즉 인기가 많으면 기업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meet demand 또는 satisfy the demand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수요를 맞추는 게요. 그래서 The company is struggling to meet the demand for its new product. 이런 문장을 뉴스 기사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회사가 신제품 수요를 따라가느라 아주 애를 먹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죠. on demand.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할 때마다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딱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This movie is available on demand. 이 영화는 on demand로 시청 가능합니다. 즉,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스트리밍 서비스의 정말 찰떡인 표현입니다. 네, 좋습니다. 디맨드의 경제적인 얼굴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디맨드의 훨씬 더, 단호하고 강력한 두 번째 얼굴, 바로 개인적인 얼굴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이건 그냥 부탁하다. ask랑은 차원이 달라요. 메이커 디맨드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내 권리야. 또는 이건 반드시 해줘야 해. 같은 아주 강한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냥 요청이 아니라 강력한 요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요. The workers' main demand was a pay raise.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협상을 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진지한 상황에서 이 디맨드가 딱 등장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의 영어를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문법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특히 글 쓸 때 알아두면 정말 있어 보이거든요. 바로 동사 demand가 나올 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규칙입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요. 바로 demand that 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The law demands that. 법이 요구한대요. 뭘? Companies, 회사들이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어가 companies, 복수형이든 he, 단수형이든 상관없이 동사 원형 protect를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앞에 should가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should 해야만 한다는 강한 의무나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죠. 정말 고급진 표현이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demand는 꼭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나 상황이 주어가 돼서 추상적인 걸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장처럼요. The project demands a lot of time and effort. 이 말은 그냥 그 프로젝트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needs라는 말보다 훨씬 강해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이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한 필요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demand의 두 얼굴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이랑 비교하면서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단어들의 온도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demand가 이거 해주세요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라면 request는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 공손한 부탁이에요. claim은 이건 내 거니까 내놔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느낌이고요. 플리는 제발요 하고 거의 애원하는 아주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 차이만 알아도 여러분의 영어가 훨씬 더 섬세해질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만 딱 짚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demand의 두 얼굴을 기억하는 것. 시장, 경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때는 수요라는 경제적인 얼굴을 떠올리시고요. 누군가 강력하게 무언가를 주장할 때는 요구라는 개인적인 얼굴을 떠올리시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두 얼굴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비즈니스 미팅 자리든 아니면 토론을 할 때든 이 demand라는 단어를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이 단어는 분명 여러분의 집중을 demand합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하고 유용한 단어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준비 다 되셨나요?